안녕하십니까.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 이 참여도에서 아, 어디까지 보게 됐더라? 참여도. 뭐, 이어서 참여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참여도는 사용자의 참여, 실제로 사용자의 액션이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방문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어떤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벤트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벤트는 실제로 사용자의 행동, 그 다음에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추적되는 또 그 외에 또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한꺼번에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벤트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릭 이벤트, 뭐 그 다음에 뭐 스크롤 이벤트, 뭐 영상 뭐 이벤트, 그 다음에 각종 뷰 이벤트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페이지 뷰도 있고 유저 인게이먼트도 있고, 이 유저 인게이먼트라고 해서 UA와는 다르게 GA4에서는 사용자의 어떤 참여 시간,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여주는 이벤트가 또 새롭게 있고, 그 다음에 뷰 아이템 리스트, 스크롤, 뭐 세션 스타트, 그 다음에 뷰 아이템, 애드 투 카트, 뷰 카트, 비긴 체크아웃, 펄치스, 리펀드, 그 다음에 클릭,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벤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수들 중에서 제가 지정한 전환수, 즉 전환수는 이제 펄치스는 사실 자동으로 되고, 펄치스 외에 나머지 이벤트들은 제가 지정을 해서 하는 건데, 제가 지정해서 설정을 하면 이 전환수 보고서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 뷰 아이템이나 뭐뷰 카트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페이지 뷰. 사실 여기서 펄치스 외에는 제가 다 직접 지정을 하는 거죠. 요건 이제 지정을 이벤트들에서 전환 이벤트로 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제 펄치스랑 사인업 정도만 보는데, 다른 이벤트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및 화면. 저는 이 페이지 및 화면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지 패스라고 하면 페이지의 경로를 슬래시 0단어 슬래시 0단어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뎁스를 배치를 하는데, 사실 이게 비개발 직군, 흔히 말하는 이 비즈니스 그룹의 그 담당자들은 사실 패스를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저 페이지 경로 자체를 바꿔줍니다. 뭘로 바꾸냐면 한글로 바꿔줘요. 한글로 지금 여기가 어떤 뎁스에 무슨 기능을 하는 페이지인지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거를 하나의 어떤 페이지 뎁스 단위로도 볼 수 있고 기능 단위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게 깊이와 기능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일단 그 페이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도 쓸 수 있다는 점, 뭐 페이지 제목과 화면 클래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컨텐츠 그룹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A4의 컨텐츠 그룹의 기능은 아직 GTM에서는 제공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뭐 요거를 GA4에서 세팅하는 건 아직 못 봤고, GTM에서 세팅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화면 클래스나 화면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 건 보통 이제 PC가 아니라 모바일 앱을 말합니다. 왜냐면
모바일 앱에서 실제로 화면, 클래스 혹은 액티비티라는 표현으로 화면 클래스를 담아놓기 때문에 화면 클래스는 모바일 앱이고 페이지 제목은 뭐 웹, PC 웹, 모바일 웹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반응형에서도 액티비티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사실 반응형 자체는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만약에 반응형에 제가 GTM으로 뭔가를 세팅한다고 하면은 저는 모바일을 따로 모바일 네이티브 모바일 그러니까 완전히 안드로이드 iOS 앱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구현하지도 않고 파이어베이스를 연동하지도 않습니다. 네, 어차피 PC로만 해놓으면 어차피 구현만 웹으로 돼 있는 거고 겉에 감싸져 있는 포장지가 앱인 거라 사실 그 웹사이트 안에 있는 내용을 추적만 하면 사실 모바일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문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페이지. 여기는 이제 방문 페이지고 방문한 페이지들이 나오고 낫셋이 발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바로 수익 창출로 넘어가서 수익 창출에도 보면 이게 기본적인 대시보드가 나오고 전자상거래 구매로 들어가게 되면 전자상거래 아이템들이 이렇게 나오고 조회된 상품, 장바구니 추가된 상품, 구매한 상품, 상품 수익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 더 좀 좋은 내용이 있다면 전 이거를 보통 이제 탐색 보고서나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구현을 해요. 어떻게 보냐면 퍼널로 봐요. 퍼널로. 그 퍼널 기능들이 다 있고 이 G8의 탐색 보고서에서 퍼널이 있기 때문에 이 퍼널 형태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뭐 조회된 상품, 장바구니 추가된 상품, 구매한 상품 이런 거 외에 실제로 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봐요. 퍼널을. 이거는 자, 잘 보시면 끝에 상품으로 붙어 있죠. 이건 상품이에요. 그렇죠? 조회된 횟수, 장바구니에 추가된 횟수, 구매 횟수, 결제 횟수. 사실 이 횟수도 이 조회된 상품, 이 상품 단위로의 값과 조금 다르기는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블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상품이 몇 번 조회됐는데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몇 번 받고 상품 이 해당 지금 구글 캠퍼스 바이크라는 게 장바구니에 얼마나 담겼다.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상품이 7,300개가 담긴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장바구니 추가 횟수로 해버리면 이 7,554개를 10명이 구매했을 수도 있고 100명이 구매했을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구매 횟수를 좀 봅니다. 상품별로요. 상품별로 재구매 횟수와 재구매 당시에 많이 상품이 구매되는 것들 그거를 좀 보거든요. 상품 스큐별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재구매자들이 보통 어떤 상품들을 구매하면서 얼마나 구매하는지 몇 개씩 구매하는지 이런 텀도 사실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여성 구두 업체인데 이 여성 구두 업체에는 예를 들면 사실은 여성분들이 많이 겹치지는 않아요. 뭐 구매하는 구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진 않는데 그래도 이 나름대로의 이 재구매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은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안 되죠. 그쵸?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구두라고 예를 들면 똑같은 구두 다시 살 일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장바구니 횟수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횟수로 보고 이건 조금 난해하다 예시가. 구두 말고 적당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 아, 그리고 그게 낫겠네요. 예를 들면은 우리 김치, 그 김치 업체에 예를 들면은 파김치, 열무김치, 그다음에 뭐 저기 이렇게 마늘김치가 이제 파는 업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업체 보게 되면은 어, 뭐 예를 들어 마늘김치가 장바구니에 얼마나 추가가 됐는지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긴 횟수, 횟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한 200개가 구매되고 구매한 사람은 한 100명이고 그럼 이 100명 중에 재구매자를 추리는 거죠. 재구매자를 추려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이 패턴이 있잖아요. 주기가 있거든요. 분명히 주기는 있어요. 왜냐면 그 주기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가 보통은 이게 4인 가족이라고 이제 가설을 세웠는데 4인 가족이면 보통 한 두 달,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걸리고요. 이 2인이나 1인은 보통 한 3, 4개월 주기가 가거든요. 그 주기가 갈 때마다 아, 이제 마늘김치가 필요하지 않냐와 같이 이 마늘김치 주기로 해서 같이 판매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때는 물론 연간상품 분석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그 몇 가지 제품들을 같이 붙이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객단가가 조금 올라갔죠. 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전에는 사실은 저도 좀 보기 난해한 지표들이 많았고 UA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오래 만져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포기한 지표들도 좀 있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조금 더 들어오면서 뭐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나이스해지고 지표들도 되게 다양해졌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앱 구매. 사실 이 인앱 구매는 앱이 연결이 돼서 여기 지금 보시면 포함 이벤트가 인앱 펄치스라고 돼 있으니까 앱 내 결제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앱 내 결제가 연동이 추적이 안 돼 있으면 이 보고서는 사실상 거의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고서를 왜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보고서 역시도 저는 UA 때 저희가 마치 썼었던 물론 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UA 때도 그렇고 GA4 때도 그렇고 광고 비용 데이터를 좀 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광고 비용 데이터가 아니라 구글과 조인되어 있는 일부 애드 네트워크에서의 이 노출수, 클릭, 노출 시간, 수익 이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드센스 말고 애드 콜로니 같은 것들. 애드센스도 여기 나올 것 같은데 뭐 애드 콜로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일반 기업에서 예, 일반 뭐 사스, UGC, 전자상거래 할 거 없이 일반 기업에서 사실 뭐 그런 외부 광고 게시 네트워크를 쓰시지는 않죠. 뭐 개인이 뭐 광고를 걸어가지고 뭐 블로그에서 돈을 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모를까 기업에서는 보통 하진 않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추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요거는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게 돼서 이 태그를 또 심게 되면 이 프로모션에서 조회된 상품, 클릭된 상품, 클릭률, 장바구니 추가된 상품, 결제된 상품, 구매한 상품, 상품 수익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점. 그래서 아이디, 이름, 광고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걸 GTM으로 만약에 세팅한다 그러면 이 항목들이 들어가겠죠. 이 항목들이 옆에 있는 값들과 조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세팅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은데 뭐 일단은 혹시 제가 갖고 있는 제 사이트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여정.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세션 시작부터 보통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세션 스타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뷰 아이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드 투 카트, 그 다음에 이제 비긴 체크아웃, 펄치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계를 해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이 세션 시작부터 구매까지 몇 퍼센테이지보다는 얼마만큼의 고객이 남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죠. 그러면 실제로 39,000명 들어와서 900명 들어오죠. 그럼 얼마야? 3,900이 10%니까 391%? 300 맞죠? 39,000 39,000 그다음에 3,900 390 1%. 그러면 전환율이 한 2.8%?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그렇군요. 잘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런 구매 여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제가 변경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브라우저별로 그럼 옆에 이제 밑에 브라우저가 쭉 뜨게 될 거고 여기 좀 다른데 이 폐쇄형 유입 경로라는 게 있는데 이 경로에서 쉽게 말하면 이 경로에서 폐쇄형 유입 경로가 이 다른 뭐 예를 들면 세션 스타트했다가 뷰 아이템했다가 애드 투 카트했다가 다시 뷰 아이템으로 갔다가 다시 애드 투 카트로 막 이렇게 복잡하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를 막아놓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탐색 보고서에서 똑같이 이 구매 여정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폐쇄형으로 해서 그냥 절차식으로 쭉 구현을 해놓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 세션 스타트 갔어, 오케이. 뷰 아이템 갔어, 오케이. 세션 스타트 갔어, 이건 인정 못해. 무조건 애드 투 카트야. 요것만 세는 방식이 있고 세션 스타트에서 뷰 아이템에서 애드 투 카트에서 체크아웃에서 이렇게 가는 쭉 이렇게 가는 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방형으로 왔다 갔다 열려 있는 경우가 있고 폐쇄형을 아예 닫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도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뭐 사실은 뭐 그냥 간단하게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벤트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용자 유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질, 집단별 사용자 유지.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1번째 1, 그 다음에 7번째 1 이라고 나와 있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동질 집단 사용자 참여. 비교를 해볼까요? 비교? 안 나왔는데. 이거는 요거 두 개는 이게 동질 집단 분석인 거는 알겠는데 아마 첫 번째 1하고 7번째 1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글쎄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일단 그리고 그러면 일단 모르는 건 패스하고 사용자 유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12일부터 쭉 한번 42일간 본 건데 2%, 1% 이렇게 떨어지죠. 3만 명 들어와도 다음날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한 760명? 이렇게 들어오고 760명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1% 370명이었나요?
한 370면 1%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UGC나 뭐 사스가 아닌 이상에는 사실은 뭐 전자서거래는 당연한 패턴이죠. 그리고 평생 같이 우리 사용자가 한번 들어와서 이 사이트를 다시 방문하지 않을 때까지 총 소진하는 쓸 것 같은 이 주문 금액. 저는 사실상 주문 금액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틀리는 말도 아니죠. 요거를 이제 쭉 보게 되면은 보통 한 1달러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네요. 지금 현재 요거는 구글 머천다이징 샵이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사용자 참여. 요건 이제 평균 세션 시간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 속성을 또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용자 속성에는 실제로 사용자한테 딱 매핑이 되는 값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벤트 얘기할 때 이벤트와 이벤트 매개 변수 뭐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이 보면 이벤트에 대해서 매개 변수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속성까지 제공을 해줘요. 뭐 가령 예를 들면 회원가입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의 아이디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는 이벤트 매개 변수로 넣지 않고 사용자 속성으로 넣어요. 왜냐면 그 사용자에게 완전히 귀속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크게 변동이 있는 값도 아니고요. 근데 이벤트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도 넓게 보면 사용자한테 매핑이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이벤트 매개 변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내가 펄치스를 했다면 주문 금액이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고 내가 구매한 상품이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용자 속성을 고정된 형태로 이 사용자에게 정말 고유하게 매핑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공식 룰로 보면 사용자 속성은 사실 고정된 값을 보통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구 통계 세부 정보를 보게 되면 이 인구 통계 세부 정보에서는 이렇게 날짜도 보이고 쭉 그래프에 밑에 이렇게 대시보드들이 보이게 되죠. 뭐 요거는 사실 뭐 국가도 그렇고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술. 그래서 실제로 뭐 디바이스, 브라우저, 뭐 버전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입니다. 뭐 그래서 사실 저 부분은 뭐 참고적으로 확인할 뿐 역시 크게 사용성은 없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업종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일단 저는 보고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탐색, 이 탐색을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볼 거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